와이즈 클럽.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.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. 좀 외부에 노출이 좀 많이 돼 있는 기업을 좋아하고요. 그래요? 예. 안 알려져 있는 막 숨겨진 이게 아니라요? 그런 숨겨진 기업을 막 처음에 발굴해가지고 수익을 바로 잘 낼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낮더라고요. 숨겨져 있는 기업이 저한테 노출이 됐을 때 제가 그 투자 실력이 높아진다라는 것에 대한 한번 좀 고민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, 부장님은. 실력이요? 네, 투자 실력이 높아진다라는 것에 대해서. 저는 실력은 사실 뭐 이렇게 말로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실력을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. 그냥 계좌인가요? 계좌라기보다 네. 계좌도 좀 애매하고요. 네. 장기 수익률. 장기 수익률. 네. 5년도 전 좀 짧은 것 같고 한 10년 정도 수익률. 10년 정도 수익률로 진짜 시장을 비트했다. 예. 연평균 수익률. 예, 연평균 10년의 수익률이죠. 수익률로. 예. 왜냐하면 10년 정도의 사이클이면 겪어볼 수 있는 거는 다 겪어본다고 봐야 되거든요. 예. 예, 볼 수 있거든요. 예.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대처한 것들의 합이 결국에는 그 결과잖아요. 네. 이게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많은 대가들이 투자를 하고 또 주식에 이제 투자를 하는 이유가 네. 아무리 그 한 해 뭐 이렇게 아까 뭐 저도 뭐 한미약품 얘기했지만 많이 벌어봐야 의미가 없어요. 뭐 다음에 다 뭐 까먹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. 그때 오히려 그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그 기억만 남아서 계속 그 잘못된 방식을 계속 트라이를 하게 되니까 더 안 좋죠, 사실은. 제2의 한미약품만 찾으려고 하고. 그렇죠. 예, 네. 자꾸 이제 그런 컨셉만 찾게 된단 말이죠. 네. 사람이 이제 성공한 걸 갖고 따르니까.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오히려 그냥 뭐 3배, 4배가 안 나도 뭐 그 해 뭐 한 40, 50% 내고 그 다음에 뭐 좀 뭐 한 5%로 맞고 그 다음에 또 한 20, 30% 내고 뭐 이런 사이클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고 복리니까. 네. 예, 이게 한 해 팍 올라갔다가 또 뭐 반토막 났다가 이러면 이제 원금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반토막이 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게 결코 복리 효과가 안 나오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우리가 하는 이유가 복리 효과를 내면서 장기간 자산의 점핑을 기대를 하는 건데 네. 거기에 맞게끔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다 구성이 돼서 결과를 내줘야지 그게 실력이지. 네. 그렇지 않고 뭐 한두 해 잠깐 좋았고 그리고 이제 뭐 시장에 사라지거나 뭐 이제 이런 그 투자를 구사한다고 하면은 저는 글쎄요, 그건 실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? 예, 이제 그런 생각이 좀.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, 한 달 한 달, 1년 1년, 그 막 다음 달, 다음 해를 내다보고 막 준비하는 거는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. 뭔가 이제 목표가 뚜렷하게 있기도 좀 쉽지는 않고요, 그렇죠? 뭐 펀드 매니저가 아닌 이상은. 근데 그거를 좀 같이 해놔야 된다라는. 그러니까 이게 그 한 해 벌고 한 해 가지고 뭐 이러면. 사실 그냥 정기예금 넣는 게 훨씬 나아요. 예, 그렇게 해서 뭐 굳이 뭐하러 그런 사이클을 타면서 고생하고. 시간만 고생하고 몸대로 이제 상하고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중장기적으로 버는 구조를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매년 뭐 15%씩 따박따박 날 수는 없죠. 네. 뭐 한 해 잘났다가 뭐 작년 같은 때는 또 안 좋다가 뭐 또 이렇게 다시 또 살아나고 이러면서 이제 쌓이는 건데. 이게 이제 이런 그 스스로의 그런 이게 전 실력이라고 보는데 이 실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네. 그냥 도박이죠. 예. 돈 놓고 돈 먹기. 예전에 그러면 뭐 투자를 해서 정말 잘 된 사례들을 보면은 당연히 그러한 케이스들. 저는 대부분 다 그래요. 대부분 이제 다 그런 케이스인 게 한미약품도 이제 제가 그때 처음 본 건 아니고요. 예. 예, 그 전부터 이제 봤던 거고. 예, 한미약품이 이제 뭐 아모잘탄이라고 하는 그 고혈압약으로 이제 아모잘탄이 맞나요?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고혈압약으로 원래 그 중소사였다가 대형사 반열에 올라왔죠. 그러고 나서 이제 돈을 쭉 벌다가 이제 신약에 그러니까 북경도 나가고 뭐 이러면서 해외 진출했다가 이제 신약에 이제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그런 시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사이클들을 이제 쭉 봐왔죠. 그래서 이 회사는 이런 분의 강점이 있고 또 지금 이제 자꾸 하셨지만 그 임 회장님의 그런 비전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대로 이제 실제 흘러가는지를 이제 보고 있다가 그때 마침 이제 시장에서
좀 실망을 했었어요. 이제 뭐 북경 나가고 했는데 별로 뭐 성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미국도 나갔을 겁니다. 제 기억으로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시장에서 이제 실망을 해가지고 그때 뭐 IR 하면은 뭐 한두 사람 와서 앉아 있고 뭐 이런 정도였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주가가 좀 내려와 있고 하다 보니까 뭐 북경만 좀 살아나도 좀 이제 그때 살아날 무렵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럼 뭐 한 50% 정도 업사이드는 있겠구나. 네, 그리고 이제 뭐 뒤에 뭐 맨 뒤에 뭐 랩스 커버리 이런 거 설명하면 사람 듣지도 않고 다 일어나고 뭐 이런 식이었었어요. 네. 근데 그때 이제 시그널이 확실했다고 느낀 게 이제 그 대주주의 의미 있는 비중으로 이제 주식을 사신 그런 게 더해지는 거죠. JYP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때 트와이스 막 날아갔었잖아요. JYP가 조그만 회사였다가 트와이스로 이제 막 그때는 손도 못 댔어요. 저는 멀티플이 뭐 50배, 100배 막 올라가니까. 그리고 트와이스가 이제 원히트 원더인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. 근데 그때는 막 시총 1조를 막 뚫으면서 시장에서 막 열광을 했거든요. 막 SM이 한번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트와이스로 이제 JYP가 날아가니까. 근데 그때는 포모를 계속 겪다가 이제 사람들이 또 심리라는 게 이제 트와이스가 끝 아니야?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. 성장 능력 없는 거 아니야? 트와이스 이제 피크 치고 이제 내려오는 거 아니야? 뭐 이렇게 되면서 주가는 이제 쭉 기잖아요. 그래서 주가가 그때 한 반토막 났었나 뭐 그랬을 겁니다. 이제 그런데 회사는 또 계속 뭔가를 준비하고 있죠. 계속 신규 라인업을 준비하고 있고.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아이돌에 대해서 이제 그 전에 이제 SM이 이제 날아갈 때도 봐왔고 트와이스가 날아갈 때도 이제 계속 봐왔고. 그러다가 이제 그게 쌓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고. 그런 거고. FNF도 저는 그 처음에 FNF가 디스커버리로 잘 될 때 그때는 전혀 사지는 못했어요. 그때 주변에서 막 사가지고 막 돈 번 친구들 많았는데 저는 그때 편견이 있었어요. FNF가 이제 사실 그렇게 대단한 회사는 아니었거든요. 그 전에 뭐 이제 레노마라든지 뭐 엘르, 베네똥 이제 이런 걸로 하다가 뭐 베네똥은 이제 총판 들어오면서 이제 직접 진출하면서 뺏기고 막 이랬어요. 베네똥 잘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라이센스 브랜드 자체에 대한 좀 회의감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디스커버리를 그때 아웃도어 열풍 때 갖고 이제 오셨단 말이죠. 그러면서 옷을 직접 만들어 디자인해갖고 이제 했는데 잘 됐어요.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잘 될까? 이제 이런 게 있었고 근데 이제 그게 한번 주가를 보여줬고 그때 포모를 제대로 겪었죠. 왜냐면 나 이거 나는 아는 회사였는데 공부했는데. 그러니까 이게 얘기할 때 주변에서 나 좀 공부 좀 할 걸, 더 그러니까 알아볼 걸. 직접 돌아만 봐도 그 기회를 잡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제 아쉬움도 있었고. 근데 이제 계속 봤죠. 그러다가 이제 또 시장에서는 이제 디스커버리 끝 아니야? 그리고 이제 또 주가 막 내려왔단 말이에요. 그때 뭐 또 주가 많이 내려왔어요. 그때 6만 원인가 뭐 내려왔습니다. 내려오고 났는데 그때 이제 MLB가 이제 좀 계속 올라오고 있었고 중국 진출 라이센스를 그때 공시를 했을 거예요. 제 기억으로는.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또 바닥 찍고 쫙 올라왔거든요. 저는 이제 그때 샀어요. 중국 진출하면은 이거 뭐 성장이 담보가 된 거니까 그때 따라잡은 거죠. 그러고 나서 또 이제 8만 원 뭐 거기서 또 한참 또 계속 깁니다. 계속 기고 뭐 해가지고 미중 뭐 무역 분쟁 나면서 막 저때 하와이 막 여행 갔을 때 막 주가 막 박살나고 이랬거든요. 맞아요. 근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저는 계속 들고 있었고 그때 버텼어요. 그때 버텼는데 한 1년을 계속 기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그때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회사 분할 이슈가 있었어요. 맞아요. 회사 분할 이슈가 있었고 그 면세점이 그때 그 면세점으로 그때 그 중국 관광객들이 안 오셨었죠. 잠깐. 사드 보복. 사드 보복. 뭐 그래서 면세점이 이제 막 그 열풍이다가 면세점이 좀 한산해지는 그런 시기가 되면서 이제 회사에서도 직진출을 이제 결정을 하는 그 시기와 맞물려서 그 회사 분할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.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이게 어차피 중국인들의 선호가 워낙 센 그 브랜드니까 직진출하면 당연히 될 수밖에 없고.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저기 막 물어봤어요. 근데 기관들 막 매니저들 물어봤는데 대부분 다 하는 얘기가 그 회사 분할 때문에. 분할되면 또 뭐 거래 정지도 있고 한 달 정도 거래 정지도 있고 거래 정지도 있고 뭐 그때까지 이제 뭐 새로 수급이 들어오기도 좀 쉽지 않고 뭐 이제 다 이런 이유로 안 사더라고요. 그렇죠. 그래서 이거는 기다리면 되겠구나. 그래서 이제 그때 기다렸죠. 근데 그때도 이제 업사이드를 그렇게 크게 보진 않았고
업사이드 한 50% 정도 봤는데 이제 그게 이제 거의 속도 한 3배가 간 거죠. 예. 오히려 분할하고 나서 더. 예, 분할하고 나서 이게 이제 주가가 반대가 되는데 이거 얼른 이제 그 FNF 홀딩스를 얼른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이걸 했는데 이제 저는 그 두 개 합쳐도 한 50% 정도 업사이드를 봤는데 그래서 이게 뭐 중국 현지에서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가는 막 3배까지 가서 뭐 그런 케이스죠. 근데 그 다 그런 그 과거의 그 포모를 겪고 다시 스터디를 하고 뭐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.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 시장의 선수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그런 그 사이클을 뭐 한두 사이클 정도는 겪으신 분들이 그 지식 수준이 단단해지고 그분들이 이제 그 섹터를 보는 눈을 갖고 이제 접근을 하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아저씨가 되는 경우가 많죠. 예. 오히려 그 포모를 한번 겪어본 사람만이 그렇죠. 제대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. 예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 그 포모에 그냥 뛰어들어서 잠깐 먹고 빠지는 게 아니라, 그렇죠. 그 포모를 제대로 보면서 진하게 공부를 하고 다음번 사이클 때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는. 그래야 많이 살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으니까. 근데 이게 항상 그 한 가운데 있으면, 물론 당시에는 시총 1조 막 넘어설 때는 트와이스가 영원할 것 같았고 세상 돈 다 벌어다 줄 것 같았고 일본에서도 막 대박만 낼 것 같았고, 근데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은 지금 이제 시총이 이제 4조 원을 넘어서도 쭉쭉 가고 있는데 지금은 예,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죠. 예. 근데 그때 1조 넘어갈 때 퍼가 멀티플이 상당히 높았어요. 당시에. 예, 당시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. 그래서 손이 안 나간. 당시 실적과 기업 규모로 봤을 때는 그렇죠. 이 시가총액이 좀 더 너무 앞서가 있던. 저는 그렇게 봤어요. 근데 지금은 회사의 규모도 실적도 많이 올라와 있고, 네. 근데 시총은 또 이제 4조 원 가 있으니. 네. 근데 이제 지금 판에서 봤을 때는 포모인 거죠. 시총 3조 넘었었을 때, 이야, JYP 대단하다. 네. 다음 주에 봤더니 시총이 4조래. 열흘 만에 지금 시총이 1조가 추가가 되는데 그 보니까 아이 조정 받겠지. 거봐 조정 받잖아. 네. 저러다 떨어질 수도 있어. 아 근데 또 신고가. 아 제가 뭐 지금 뭐 저 JYP에 대해서 전혀 뭐, 네. 뭐 제가 뭐 매수 매도 추천 이런 전혀 아니고 뭐 전혀 뷰가 있는 거 아닙니다. 근데 네.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멀티플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. JYP가 지금 한 40배? 네. 그 정도 아마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.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. 네.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이브가 한 80배 정도 되나요? 7, 80? 아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이브는 항상 높았으니까 그래서 더 올라가서 한 5, 60배 되나?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면은 뛰어들어서 기다려서 수익을 낼 거냐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40배 이상이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50배, 60배 이상 되면 손이 안 나가거든요. 이건 뭐 본인의 성향이니까. 성향이죠. 네, 성향이죠. 근데 그게 과연 그 멀티플이 유지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. 그러니까 물론 이익이 따라 올라와서 멀티플이 낮아질 수 있죠. 그걸 지금 기대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 내가 그럼 과연 이익이 따라 올라올 거라는 거에 대해 확신이 있느냐를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. 안 그러면은 의미가 없잖아요. 그럼 다시 멀티플이 뭐 50배, 60배 그러니까 유지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기에는 정말 몇몇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아니고서는 그럴 확률은 낮잖아요. 그러면 과연 뭐 꼭 JYP가 아니더라도 어떤 기업이 멀티플이 상당히 높아요. 그러면 이게 내년에 과연 이익이 따라 붙어가지고 낮춰질까? 아니면 뭐 후년에라도 낮춰질까?에 대해서 고민을 좀 깊이 해보셔야 되는 거죠.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. 그러면은 뭐 그럼 가는 거고. 그럼 가는 거죠. 그거 보고 가는 거죠. 또 이게 참 애매한 게 그렇습니다. 당시에 PER 뭐 50배, 100배 이래서 또 고민을 했던 시기, 근데 지금도 또 PER 50배, 100배 돼서 또 고민하는 시기가 또 이제 돌아옵니다. 같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. 그래서 주식 투자가 재미있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. 근데 정말 위대한 기업이라고 하면 그 가격에 사도 중장기적으로는 먹긴 먹어요. 그러니까 옛날에 정말 장기적으로. 그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들, 그 뭐죠? 여기 월마트, 뭐 아마존 이런 기업들. 말 그대로 이제 위대한 기업들. 위대한 기업들.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기업의 성장 곡선을 그릴 때 초기에 세게 그리고 이렇게 가잖아요. 근데 그 기업들은 이렇게 가거든요. 그게 반대로 되는 거죠. 그러면 지금 내가 정말 그렇게 세게 보는 기업이 이런 곡선으로 갈 거냐?
위로 올라가는 네. 그런 곡선으로 갈 거냐는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. 이거는 그 닉슬립 책을 보면 예. 닉슬립이 그 아마존을 분석하면서 그 노마드 투자자 예, 노마드 투자 서한을 보시면 그 닉슬립이 정말 아마존은 이렇게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. 코스트코랑 라는 거를 그 얘기하면서 나오는 그 분석의 깊이를 한번 보시면 상당합니다. 그래서 정말 그 정도의 그 확신을 가질 정도의 그 분석이 내가 돼 있느냐를 먼저 좀 자문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. 현실적인 조언 좀 부탁드리려고 조금 시장 상황에 따라서 현금 비중 같은 것도 같이 좀 조절을 같이 하세요? 시장 상황만 보고 거기에 전적으로 현금 비중을 조절하지는 않고요. 네. 예, 그거는 제가 시장의 방향이라는 거는 뭐 물론 명확하게 보이는 영역도 있는데 네. 대부분은 모호하기 때문에 예, 그래서 그렇지는 않고 뭐 시장이 좋아도 뭐 제가 살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채웁니다. 예. 본인만의 매매 기준이나 투자의 기준이랄 게 있을까요? 저는 일단은 좀 외부에 노출이 좀 많이 돼 있는 기업을 좋아하고요. 그래요? 예. 안 알려져 있는 막 숨겨진 이게 아니라요? 숨겨진 기업들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숨겨진 기업을 막 처음에 발굴해가지고 수익을 바로 잘 낼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낮더라고요. 예, 왜냐하면 잘 모르고 보니까 숨겨져 있는 기업이 저한테 노출이 됐을 때 제가 리스크를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의외네요. 저는 그래서 흔히들 이른바 가치 투자자들 그러면 알려지지 않은 기업들 막 자기가 발굴을 하고 막 저평가돼 이게 정말 싸다 막 이러면서 이제 갖고 오고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끙끙 앓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그러니까 그게 한 10년 전만 해도 그런 그 방식이 잘 먹혔다고 해야 되나요? 예, 잘 통하는 장이긴 했어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처럼 그런 정보의 그 속도가 퍼지는 속도가 빠르지가 않았고 그때는 그 탐방만 많이 다녀도 기회가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. 그게 이제 실제 그 시장이 알려지기까지가 시간이 좀 시차가 있었으니까. 근데 지금은 바로바로 올라오죠. 아무리 뭐 작은 기업이라도 그 숨겨져 있는 기업을 누군가 발굴하면 그게 이제 실시간으로 막 그 텔레그램에 올라오거나 블로그에 올라오거나 뭐 이제 이게 엄청 빨라지다 보니까 그런 그 이미 내가 숨겨진 줄 알고 봤는데 이미 뭐 먹고 나간 그런 누군가가 먹고 이렇게 숨겨놨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그 기회들이 이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. 물론 뭐 어딘가에 또 기회는 있겠죠. 제가 뭐 그게 제로라고 하는 건 아니고 열심히 이제 들춰를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지금은 좀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영역에서 시장의 의견과 그런 게 좀 교차할 때, 그러니까 꼭 시장이 안 좋게 볼 때 내가 좋게 보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. 시장이 웬만큼 좋게 보는데 난 더 세게 본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기회들, 이런 기회도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. 뭐 예를 들어 시장이 뭐 멀티플 20배를 보고 있는데 20배를 주고 있는데 20배 너무 싼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뭐 내년에 뭐 이익이 뭐 50% 이상 늘면 그러면 그게 뭐 10배대로 떨어지는 거잖아요. 열 몇 배로 떨어지는 거. 그럼 이 멀티플에 뭐 해외 피어들 같은 경우는 더 높게 받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될 수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물론 그게 이제 확신이 있어야겠죠. 그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겠죠. 근데 이제 그런 영역들. 그런 말씀도 하신 적 있으시더라고요. 투자는 단순하게 해야 된다. 근데 쉬운 건 아니다. 쉽다라는 뜻은 아니다. 쉽게 해서는 안 된다. 이거는 그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 버핏이 얘기를 했죠. 거의 뭐 이제 등치 되는 거 아닙니까? 버핏이 뭐라고 했냐면 투자는 단순하지만 쉬운 건 아니다. 버핏이 이제 이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그게 정말 맞잖아요. 투자가 단순하잖아요. 뭐 사고 파는 거니까 뭐 사는데 뭐 그거를 뭐 무슨 뭐 이상하게 사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냥 뭐 매수 매도잖아요. 근데 그게 쉬운 건 아니라는 거죠. 근데 뭐 그 말에 저는 뭐 100% 동감하고 다 뭐 동감하실 거라고 봅니다. 이제 심리적인 것도 견뎌낼 수 있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또 엣지가 있는 영역이 있어야 되고
또 거기에 또 기회가 와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쉬운 건 아니죠. 진짜. 예. 좋은 사례만 저희가 많이 들어서 아까 네. 뭐 한미약품, 뭐 FNF, JYP 뭐 이런 거 혹시 좀 안타까웠던 사례? 너무 폭망한 많아서. 사례, 폭망한 네, 사례. 너무 많아서. 아이 많거든요. 예. 지방 건설사. 아, 예, 건설사로 뭐 폭망까지는 아닌데 이제 실패를 했죠.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. 제가 뭐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네, 네. 지방에 좀 그 소위 가치 투자하신다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지방에 그런 건설사가 있습니다. 지금도 있는. 지금도 있죠. 아, 망한 건 아니에요? 아유, 망하지 않죠. 예, 네. 그 회사는 정말 재무도 건실하고. 혹시 예. 그 뭐 부산에 그 높은 거 지은 예, 맞습니다. 아, 예. 이건 뭐 가치 투자자들이 또 엄청 좋아하는 회사죠. 예, 거의 뭐 성지 같은 네, 그런. 네, 네, 네. 저도 이제 되게 좋아했었고 네. 지난 그 부동산 그 사이클 때 네. 그때 이제 주가가 막 한참 올라갔었어요. 예. 근데 저는 그때 그 사이클을 제가 좀 과신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회사가 이제 그 분양 그 스케줄이 이렇게 있었거든요. 예, 이제 예. 그 큼지막한 것들이. 근데 그 회사가 워낙 사업을 잘하는 회사니까 안 좋을 때 땅을 좋은 땅을 잘 사가지고 좋을 때 이제 자체를 하거나 뭐 그걸 이제 뭐 그룹 그 전체적으로 뭐 분양을 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잘한 그걸로 되게 유명한 회사. 유명한 회사죠. 예, 디벨롭 그 진정한 자체개발. 디벨로퍼죠. 예, 땅 확보도 잘하고 예, 막. 맞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큰 사이트들이 이제 실제 그 지난번 사이클 때 예. 그 가속화 될 줄 알았어요. 예. 그러면 이제 회사가 완전 바뀌는 거니까. 그래서 그때 이제 올라탔다가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이제 그 사이클이 부동산 시장이 예, 부동산 시장은 좋았는데 네. 그 분양하기는 좀 어려운 그 상황들이 많았잖아요. 네, 분양가 상한제에다가 뭐 허가도 좀 네. 어려웠고 뭐 이런 것들. 그래서 그게 점점 밀렸죠. 밀리면서 하다가 이제 사이클까지 꺼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와서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좀 얻은 교훈이라고 한다면 그게 사실 이제 또 언제 다시 올지는 아직은 뭐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. 근데 만약에 이게 해외 사업 영역도 있었다면 주가가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내려가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. 네. 예, 어느 정도 좀 버텨줬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해외에서 잘 됐을 수도 있고,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비즈니스라면, 그래서 확장 가능한 비즈니스였다면 아마 기다렸거나 손실이 그래도 좀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좀 버틸 수 있는 영역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너무 이 확장이 안 되는 그 비즈니스가 호황일 때 들어갔다가 이제 그게 이제 꺼지면서 그 사이클을 과신했던 그런 게 이제 제가 좀 반성해야 될 점이 아니었나. 끝내기 전에 예. 우리 와이스트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또 이제 같이 투자하면서 네. 공부하는 투자자들이 저희는 좀 많이 계시거든요. 그렇게 믿습니다. 네. 계신 것 같습니다. 좀 한국 시장에서 예. 꾸준히 좀 벌 수 있는 방법. 그냥 제 생각에는 네.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길게 본다는 게 뭐 네. 이렇게 장기 투자하라 이게 아니고 그 기업을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좀 오래. 예, 한국에 있는 기업들 오래 보기 좋거든요. 예, 접근 가능성도 있고 예. 그리고 그 제품이라는 서비스를 내가 직접 체크할 수 있는 루트가 상당히 많거든요. 네네.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물론 이제 거버넌스나 네. 뭐 이런 부분들에 좀 문제는 있지만 네네. 장기간 성장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, 생각보다. 예, 뭐 반도체, 2차 전지, 뭐 방산도 이제 뭐 들어가는 것 같고, 네. 그 뭐 엔터, 뭐 여러 가지 뭐 에스테틱도 그렇고 뭐 예. 많잖아요. 해외로 뻗어나가고 뭐 이런 기업들이 많거든요. 그런 섹터들이 그런 것들이 뭐 한두 해 끝날 이슈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밀착해서 계속 좀 보시고 공부하시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영역을 좀 골라낸다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지금 상황만 보고 거버넌스가 물론 취약하긴 한데 네. 제가 뭐 좀 꼰대스러운 얘기일 수 있는데 많이 좋아졌거든요. 거버넌스가 예, 지배 구조 문제가. 예, 10몇 년 전에 비교했을 때. 그렇죠. 나아지고 있죠. 예, 네. 그리고 그 나아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좀 빠릅니다. 제가 봤을 때. 물론 아직도 갈 길은 멀죠. 네.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네. 갈 길은 멀지만 상당히 급격하게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좋아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거든요. 그래서 이게 계속 이런 속도로 간다면 그리고 뭐 행동주의 펀드들도 계속 들어오고 이러면
코리안 디스카운트나 이런 게 많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네. 여지가 많아서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물론 뭐 투자가 쉽진 않지만 네. 예,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기업들을 보시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. 예, 좀 물론 그렇다고 뭐 해외 주식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. 네, 네, 네.